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주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5장의 챕터 2 예산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파트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내용들이죠?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반회계가 국가의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살림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세 수입을 주요 세입으로 해서 국가의 가장 일반적인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바로 중앙정부 예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일반 회계고요. 중앙정부의 특별회계에는 크게 두 개, 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고요. 이 기업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게 우리 어제 봤습니다. 정부기업예산법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정부기업 4개,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중에 특별회계에 적용을 받는 책임운영기관까지. 그거 이외에는 다 기타특별회계고요. 요걸 지방정부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자면 기업특별회계가 지방정부에는 공기업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가 지방정부 마찬가지로 기타특별회계, 하지만 교육비 특별회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죠. 지방정부는 교육에 대한 자치를 따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 관련된 내용들을 특별회계로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기금에 대한 얘기도 해봅시다.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 내에서 국회의 심의 의결 없이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 금액 변경이 가능하고 비금융성 기금 20%. 제가 기금을 예산에 두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이라고 했죠. 좀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신축적인 변동이 필요할 때 그때 예산이 아닌 기금을 별도로 관리해서 집행의 신축성을 높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기금을 우리가 비금융성 기금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기금이라고 해서 예산 과정이 특별히 다르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랑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2003년부터 모든 기금에 대해서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한다. 맞는 선지의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수정 예산. 아시겠지만 예산이 정해진 일정대로 제출이 되면 본 예산이고요.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생긴 어떤 사유의 변화로 인해서 제출을 다시 수정해서 해주게 되면 수정 예산. 그래서 수정 예산도 추가 경정 예산도 예산의 변경을 가해주기 위한 건데 수정 예산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이전,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이때 사유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7번 여기 나와 있는 선지는 수정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 구분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8번입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국회가 의결을 안 해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준예산입니다. 그래서 8번 요거는 준예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9번 통합 예산 또는 통합 재정이라고 표현하죠. 정부의 모든 재정 활동을 포함시켜서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표시함으로써 재정이 국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이자 통계 방식이라고 했고요. 통합 재정에 그래서 들어간 거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일반 회계, 그다음 특별회계, 기금, 그리고 그들 중에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외에 거래까지 포함합니다. 다 포함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래, 요거 제외. 그다음 자산 항목의 변동만 나타나게 되는 보존 거래, 이런 건 통합재정에 해당하지 않죠.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당해외 내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를 포괄한 수지예요. 회계, 기금 간의 내부 거래나 차입, 채무 상환 등의 보존 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 지출을 차감한 수치. 그래서 통합 재정 수지는 제가 순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번입니다. 통합재정 규모는 총지출 규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경상지출, 자본지출, 그다음 융자지출.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 돈이 나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융자 회수를 뺍니다. 그래서 순계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게 바로 통합재정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 통합재정 수지, 통합재정 규모 또는 통합재정 지출 규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한 작성기관의 기준에 따라서 중앙관서회장이 작성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14번. 조세지출은
제가 조세 지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조세 지출 정리가 되어야 조세 지출을 예산으로 관리하는 조세 지출 예산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 이게 조세 지출이고요. 조세 지출은 보조금 지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맞습니다. 자, 자본 예산은 정부 예산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한 다음에 여기는 그냥 그대로 균형. 그다음 요 자본 계정은 어차피 사회간접 자본이라는 꽤 오랜 시간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돈이 부족하다. 그럼 채권 발행을 해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이걸 별도로 운영하는 게 바로 자본 예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불경기 시에 자본 지출을 통해 자본 지출을 공채에 의해서 충당하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5번 자본 예산에 대한 설명까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5장의 챕터 2에 대한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고요. 우리 여기에 관련된 문제 두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입니다.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특별회계는 법률로 설치하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모두 다 법률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요거 맞는 선지고요. 자, 세출 예산뿐만 아니라 세임 예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합니다. 자, 특별회계 설치 요건은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고자 할 때, 그리고 특정한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고자 할 때, 일반회계랑 별도 처리해서 회계 처리할 때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예산의 이용, 아시겠지만 이용과 전역은 질적인 한정성의 예외입니다. 하지만 특별회계는 딱히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는 아니어서요. 한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한정성의 원칙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원칙들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때는 원칙의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시들을 정리해 주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자, 2번입니다. 예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그때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과 별개로 성립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해 회계연도 결산에 포함이 됩니다. 결산은 같이 하죠. 본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되는 예산이고요. 추가 경정 예산은 부동산 경기 등의 경기 부양에 대해선 쓰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추가 경정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그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정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정 사유에 안에서만 편성할 수 있다. 그래야 추가 경정 예산을 함부로 편성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 X. 자, 그럼 문제에 정답되는 건 몇 번? 정답은 기억 티귿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예산의 종류에 대한 내용들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내일은 챕터 3의 예산 이론과 제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산 우리 잘 잡을 수 있어요. 아시죠? 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